네, 안녕하세요. 대관령 바람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4분기 실적 및 2021년 전체 실적이 이 발표가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죠. 노보노디스크는 2021년 1,408억 이 덴마크 크론의 매출을 올렸고요. 한화로는 25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죠. 회사는 2020년 대비 이 고정 환율료는 14% 성장을 공시를 했지만 저는 환율 변동을 감안한 수치인 이 리포트 수치로 표시를 했고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죠. 11% 성장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이 8조 원 좀 넘게 8조 7,253억 원을 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시총이 210조 원 정도 되니까 이 순이익 대비로는 24배 정도의 거래가 현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준수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사항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양호하고 FCF가 OCF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전격적으로 R&A 기업인 다이소나 인수로 현금을 좀 소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다이소나 인수가 반영이 됐고 이건 크론인데 이거를 달러로 표시하면은 33억 달러 정도 되죠. 다이소나 인수로 노보노디스크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혈우병뿐만이 아니라 희귀질환 그리고 CVD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 하고 있고 올해 FDA 승인 신청할 이 옥살산 요증 치료제인 이 네도시란이 기폭제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옥살산 요증에는 엘라엘람의 이 옥슬리모가 이미 시장에 출시를 했죠. 재미있는 건 이 당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일라이릴리가 이전에 다이소나와 꽤 많은 파이프라인을 두고 협력을 해왔는데 다이소나를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인수하면서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킨 관계를 또 풀어서 유불리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런 게 제약바이오 투자의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정 환율로는 회사에서 14% 성장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노보노디스크의 비즈니스에서 이 GLP-1과 이 오베스티 성장세겠죠. 이 미국에서 GLP-1은 이 성장률 자체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 오젬픽의 매출이 미국 위의 지역에서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이 위고비 출시로 항비만 쪽도 이 매출 부스팅이 좋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미국에서의 이 인슐린 세일즈 감소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투자를 지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석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품별로 보시면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 세일즈를 여기 앞쪽보다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 표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인슐린 세일즈가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도 이 32% 이상 감소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아픈 부분입니다. 가격이나 압력과 이 바이오시밀러 경쟁 때문이기도 한데 약간은 떨어뜨려야 하는데 리베이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CEO인 요르겐센 형이 이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이 미국에서의 높은 약간은 이 복잡한 헬스케어 시스템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So Lars, not that it's happening imminently in the United States, but given that you certainly have experience with other national health systems around the globe, what would be the effect on your bottom line if there was a change in the healthcare system in the US to make it more of a universal or nationalized system? Well, that's the system we operate in most countries where there is one single buyer. So we are actually used to deal with that kind of structure. Today in the US, we give, whenever we sell a product, we give on average 75% in rebate. And for instance, that number is actually higher. So those rebates do not always get to the patients, and that's what's causing the problem. 네, 요르겐센 형도 답답하죠. 이 회사가 공급하는 도매약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리베이트 비용은 약가의 7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리베이트가 환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도 할 만큼 하는데 어렵다. 이게 다 복잡한 그런 시스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데 요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저나 이 요르겐센 형은 자기가 미국 의회에 안 불려간다고 자꾸 이 시스템 탓으로 돌리면서 이 돌려가기를 하는데 미국 총괄은 계속해서 불려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PBM 형들한테 찍히면 재미가 없는데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제품별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 주력 제품인 GLP-1 클래스는 전년 대비 28% 성장을 해서 거의 10조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대단하죠. 이 경구용 GLP-1 치료제인 라이벨서스도 반년 만에 거의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2024년까지 이 매출 추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의 뭐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이 GLP-1 주사제나 경구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노보노디스크는 드디어 글로벌 당뇨 시장 점유율을 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바탕은 역시나 GLP-1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리아릴리의 트룰루시티와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 이 GLP-1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의 성장이 주요한 동인인데 인슐린 매출 빠지는 거를 GLP-1이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가능하려면 약도 약이지만 리베이트 동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인터뷰에서 제가 어폐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주 1회 항 비만 치료제로 이 비만 치료제 판 자체를 바꿀 위고비가 2021년에 출시를 했고요. 이 막 세일즈가 부스팅 되는 와중에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죠. 이 바로 위고비 CMO사인 이 카탈렌트사의 벨기에 공장에 대해서 FDA가 이 지적사항을 담은 폼 483을 전달을 했고요. 미국으로 제품 수급에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게 이 API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떤 필링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그렇다고 이 문제도 간단하진 않죠. 회사는 2020년 하반기에는 이 미국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다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하루 한 번 투약해야 하는 삭센다의 미국 내 브랜드 초이스가 15%를 넘어보지 못했었는데 위고비는 이 출시하고 이 반년 만에 이 브랜드 의약품 중에서 22%의 점유율을 이미 가져오고 있고요. 시간 문제이겠지만 50% 훨씬 넘는 시장 점유율을 2022년에 가져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미국에서 런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위고비 처방 건수가 22,000건, 주에 2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데 이 위고비 약가를 생각하면 이게 참 무지막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위고비의 미국 평균 리테일 가격은 1967달러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일주일 가격이니까 한 달만 맞을래도 뭐 8,000달러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가 담당하는 약이 6개월에 이 정도 가격이니까 와 이게 위고비가 얼마나 고가의 약인지 짐작이 되시죠? 저는 그냥 덜 먹고 산에 다니면서 이 체중 조절을 해야지 이거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 하반기 미국에서 위고비의 주당 처방 건수가 이 8만 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 추정은 뭐 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두고 이 매출 추정을 해봐도 적어도 올해 위고비의 미국 내 세일즈는 3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업데이트는 바로 노보노디스크 역사상 이 캐파 투자로는 최대인 170억 덴마크 크론의 투자 발표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한화로는 3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상황에 따라서는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많은 회사들이 이 비즈니스 변동성 때문에 외부의 CMO 회사의 위탁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의 최대 규모의 투자는 경쟁사에게는 큰 압박이고요. 이 릴리와 사노피의 대응이 중요한데 노보노디스크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노피는 재무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일리아 릴리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제품 포트폴리오와 이 세라피티 에어리어의 전선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당뇨 쪽에만 저 정도 이 단독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 말에 발표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파이프라인을 보죠.
앞서 우리는 이 당뇨 시장에서 인슐린 가격 하락 압력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 그러면 포기할 수 없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아이코덱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슐린은 역시나 인슐린 글라진이나 데글루덱, 그러니까 하루 한 번 투약하는 인슐린입니다. 이 시장에서 노보노와 일리아릴리 그리고 사노피 등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가격 하락 압력과 특허 만료에 따른 이 바이오시밀러 이슈를 타개하려면 신약이 나와줘야 하고요. 그 히든카드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투약하는 위클리 인슐린 아이코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임상 이상에서 인슐린 글라진 대비 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아이코덱이 올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노보노의 아이코덱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면 온워드 시리즈로 임상 프로토콜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고 올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가격 하락과 바이오시밀러 어떤 이슈 자체를 그냥 판 자체를 바꿀 약을 가지고 나와서 다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이코덱 임상 결과는 노보노디스크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올해 노보노의 임상 관련해서는 이것만 챙겨봐도 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쉽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도 애널 한 분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돼가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보시면 물론 중국 시장이 거의 3조 원대 매출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매출 증대에는 GLP-1 성장이 꼭 필요한데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 잘 되고 있다 정도로만 발표를 했습니다. GLP-1 클래스의 매출이 전년 대비 73% 성장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의 매출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의 실적은 준수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로 미국 시장에서 GLP-1 성장의 둔화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사실 노보노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 일리아릴리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릴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 애널리스트의 GLP-1 질문에 이 미국에서 GLP-1 처방을 받을 만한 환자는 이제 거의 처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반은 맞고 이 반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 노보노의 경우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미국 당뇨 시장에서 GLP-1의 매출 규모는 옆에 보시는 이 글로벌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 미국에서는 GLP-1 매출이 인슐린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여력이 조금 없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밑에 보시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GLP-1이 가야 할 길이 상당히 한참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직 오젬픽이 없고요. 당뇨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도 이 GLP-1 처방 환자의 비율은 굉장히 크게 룸이 좀 있고, 이 처방 약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025년까지 이 GLP-1의 클래스의 성장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리아릴리의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읽어야 하죠. GLP-1 시장에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 쪽으로 환자가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이 생물처럼 변하는 것이라는 걸 계속 강조했듯이 이 노보노만 보더라도 2015년에 나오던 이 전체 매출 비중이 2022년에는 이 30% 정도로 줄어들고 새롭게 출시를 하거나 GLP-1처럼 어떤 새로운 클래스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나 시장 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주주 환원을 한번 보면 노보노디스크는 2022년 전년 대비 14.3%의 배당금 증액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자사주 매입 또한 전년보다 1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돈 벌어서 뭐 다이소나처럼 새로운 미래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공장도 짓고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늘리고 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5조 원 이상 남기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2022년 아웃룩에서 올해 매출 성장률을 6%에서 10%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저는 사실 최소 10% 이상 매출 증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잉여 현금 흐름 또한 올해와 비슷하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올해 계획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듯한데 그렇다면 올해 주당 순이익 성장과 2025년까지 주당 순이익 성장 등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 각자 자신의 어떤 논리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제 주가를 보니까 2022년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한 2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2025년 주당 순이익까지 제가 생각하는 베어 케이스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 매수 단가가 이 $70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는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 주가가 저는 뭐 싸지도 뭐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노보노디스크가 $100가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매수하지 않았겠죠. 만약 현재 이 노보노디스크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현재 주가 수준과 2022년 그리고 나아가서 2025년까지 예상 순이익을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이고 내가 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 값을 부여할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올해 중요한 이벤트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이코덱 임상 결과를 보고 투자를 뭐 결심하셔도 되고 경우의 수는 참 많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과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유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노보노디스크의 올해 실적 관련한 한 줄 코멘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인 버진 리버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인 우리 간호사 누나가 동네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해서 인슐린 빼먹지 말고 투약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슐린 주사기를 꺼내는 장면입니다. 결국 투자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것이고 당뇨는 중요한 만성질환이고 그 중에서도 인슐린은 치료의 중심에 있죠. 그런데 여기 할머니 표정에서도 느껴지지만 할머니가 매일 주사기를 몸에 꽂는 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이 주인공 누나가 이걸 잘 달래면서 이 할머니에게 당뇨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노보노의 아이코덱이 나오면 이러한 장면도 조금 바뀔 겁니다. 소소하지만 이렇게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형들도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